옛날에는 소비자들을 선택할 때 지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광고를 할 때 이 자동차 안전해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성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이제는 약간 식상해진 그 스타벅스의 제3의 장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감성만으로도 불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을 감싸는 동기로 기업이 진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이 모델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것입니다. 3I는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인테그리티. 여기서 I가 3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3I라고 하는 것이고요. 굳이 이것을 해석하자면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품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형식 기업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포지셔닝, 차별화, 브랜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완벽한 삼각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고객의 마음속에 기업이 포지셔닝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포지셔닝만 가지고는 쓸데가 없다 이것입니다. 차별화가 뒤에서 강하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포지셔닝이 긍정적으로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할 때 저 기업 안 좋아, 저 브랜드 안 좋아, 저 제품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면은 기업이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가 뒤에서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차별화를 간단히 말하면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요. 우리는 노동 착취 안 하고 제품 되게 좋고 싸고 많이 해요. 이런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차별화가 가능하고요. 포지셔닝과 차별화가 시너지 효과를 가능할 때 브랜드 구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업의 아바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비자의 지성에 호소해서 브랜드를 적절히 포지셔닝할 수 있게 하는 요소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3.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브랜드 품격인데요. 이 브랜드 품격이 충족시켜주는 것은 바로 소비자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팀버랜드, 브랜드 팀버랜드고요. 이 회사의 포지셔닝은 품질 좋은 아웃도어 의류와 신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차별화는 사회 참여, 환경적 채무 3개 인권입니다. 이 팀버랜드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면 봉사의 길이라는 제도로 유명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인데 기업이 2년 연속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리더들의 한결같은 믿음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브랜드 품격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선한 일을 했더니 매출이 증대돼요. 선한 일을 했더니 고객이 늘어나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으면 사회공헌을 쉽게 포기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업이 어떤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자, 앞서서 기업의 모든 구성 요소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것도 알겠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 가치에 이러한 관심을 녹아들게 하는 것입니다. 틱톡으로 말했습니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 수익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미션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전적 수익은 그 미션 실천에 따른 결과였거든요. 그렇다면 미션과 비전과 가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아마 수업 중에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미션은 바로 어떠한 경우라도 바뀌지 않는 흔들릴 수 없는 기업의 철학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제시해주기도 해요.
그다음 비전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가치는 기업의 제도적인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SC 벤슨의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하고 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존재해요. 이런 미션이 있고요. 지속 가능이라는 원칙을 통해 인류의 니즈를 충족시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요. 마지막 행동규범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건강한 환경을 추구한다. 사회 진보에 앞장서다. 이것을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준비 되시나요? 네, 저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개념의 총체적인 조화가 성장형 시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마케팅 방법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책의 부분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뒤에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기업의 미션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기업의 비전을 주주들에게 설득하는 방법, 이런 방법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들이라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CEO도 아니고 마케터도 아니고 공부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3.0 시장을 고려했다는 것. 그리고 3.0 시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켓 3.0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켓 3.0이 뭐냐? 저는 좀 대단하다. 소통? 이렇게 뭐라고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책에서도 이게 바로 마켓 3.0이다 뭐 이렇게 제시해주진 않아요. 정의를 내려주진 않아서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마켓 3.0은 가치 주도 시대다? 뭐 이 정도로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소비자들은